안녕하십니까. 육군 방공학교장입니다. 창군전투학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소부대 전투기술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학교라고 알고 있고, 또한 창군전투학교에서 추구하는 그 세 가지 군사혁신, 무기체계, 조직편성, 그리고 싸우는 방법, 이것이 매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군사혁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네. 제가 이제 육군 방공 병과장입니다. 육군 방공 병과장인데, 병과장이라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올라간 만큼 올라갔다,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했는데, 근데 제주로는 분야에 대해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이 전 보직이 사실은 1방공여단장이었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022년 12월 26일 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북한에서 무인기 사건이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보직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직이 돼서 그걸 관련된 사건에 대한 합참의 전비태세 검열을 한 2달 받으면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문제가 해결됐냐? 해결된 게 없어요. 아직도 지금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해결된 게 없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매우 이제 가야 될 길이 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협의 속도를 뛰어넘는 교육으로, 어떻게 그럼 위협의 속도를 뛰어넘을 것이냐, 교육으로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 교육의 속도를 빨리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의지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전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드론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종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드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분도 계실 것이고, 저는 주로 이제 대드론의 운용 관련돼서 이제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드론은 누가 해야 됩니까? 대드론은 방공부대에서 해야 된다. 방공부대에서 많이 있었죠. 자, 대드론은 보병에서 해야 된다. 대드론은 포병에서 해야 된다. 대드론은 기갑에서 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여기 해병대 왔죠? 대드론 해병대에서 해야 된다. 아닌가요? 해병대는? 우리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해군이랑 본부 나오셨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고, 대드론의 그러면 주체가 됩니다. 지금 방공학교가, 제 생각 그렇습니다. 방공학교가 하고 있지만 우리 육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방공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병과가 다 해야 된다. 첫 번째. 그러면은 여기에 왜냐하면 방공부대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전차를 공격하잖아요. 장갑차를 공격하고, 또 앞에 있는 보병부대를 공격하잖아요. 또 포병부대는 공격 안 합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면 저 후방에 있는 탄약부대는 공격 안 합니까? 보급선 공격 안 합니까? 다 공격하죠.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은 해군에 있는 함정은 공격 안 합니까? 항만. 공군에 있는 비행장은 공격 안 합니까? 다 공격합니다. 그럼 다 공격하는데, 그러면 방공부대가 해야 된다라는, 방공부대가 해야 되면 방공부대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과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역할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군이 다 할 수 있느냐? 그럼 군이 다 해줄 수 있느냐? 여기 이제 혹시 민간에서 오신 분, 주요 시설장분 계십니까? 여기는 없으시죠?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투를 보면 발전소들,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걸 군인들이 다 막아주고 있느냐? 막아주고 있습니까? 못 막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해야 될 건 많은데 공백은 너무 많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육군은 육군 내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고, 해군 공군도 해군 공군 내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군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관과 민이 함께 해야 된다. 오늘 그 주제는 그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대드론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때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이었습니다. 방공부대도 그럼 맡아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방공부대에서는 이제 그룹 3 아시죠? 그룹 3, 샤이리크.
사이드급은 방공부대가 해줘야 된다. 근데 방공부대가 이거 하기에도 벅차다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이드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하루에 몇 대씩 보냅니까? 하루에 수백 대 보내요. 수백 대. 하루에 수백 대 보냅니다. 수백 대를 보내는데 이거 방공부대가 이것도 막기 어려워요. 어디로 보낼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방공부대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그러면은 기타 다른 부대는 어떤 걸 막아야 되나요? 그거부터 더 작은 FPV 드론, 그리고 원투에 해당한 드론은 모든 부대가 다 막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해놔야 된다. 네. 지금 우리 여기 30 우리 저 기갑여단에서는 어떠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30기갑 교훈창군이 계십니다. 지금 교복학이랑 다양한 체계로 강화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논의를 하고 네.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기존에 있는 방공 무기가 효과적이냐? 우리가 쓰고는 있지만 효과적이지 않다. 왜? 이게 목적이 다른 겁니다. 목적이. 기존에 있는 방공 무기는 큰 항공기를 잡으려고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공군이 가지고 있는 청궁이라는 미사일 포대가 있습니다. 한 발에 15억인데요. 이걸로 샤이드를 잡는다. 말이 됩니까? 잡을 수는 있지만 말이 됩니까? 잡기가 어렵지만 잡아도 문제가 되는 거죠. 샤이드는 한 2만 달러 3천만 원인데 이걸 15억짜리로 잡는다. 기존에 있는 방공 무기들은 다 항공기 탄도탄에 최적화됩니다. 근데 드론은 소형 표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탐지도 안 되고 지휘 통제도 어렵고 타격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혹시 국지방공 레이더를 운영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네, 어디시죠? 자, 레이더로 우리 지금 드론이 탐지된다. 이렇게 이렇게 가정하는 순간 문제가 보이지 않죠? 그러면 거기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관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여기 이제 방금 학교장 전에 방금 여단장을 했었는데, 문제가 많다 지금. 이 문제를 빨리 오픈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라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학교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위협이 어떻게 변했느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두 번째 우리의 현 수준은 뭐냐.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이것이고, 이거에 대한 그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장비 조작 중심으로 했다는 거죠. 장비. 근데 이제 우리 저기 창구전 조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퍼레이트를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드론 우리는 전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전사를 길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술적 운영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군 단독으로 지금 해왔던 교육 또는 일부 병가 위주로 해왔던 것을 전체 통합한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민관부 통합으로. 왜냐?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위협은 누구한테나 해당되고 이것을 하기에는 시간과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학교 교육 발전된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여러분들한테 그 해당이 없을 수는 있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시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구나, 그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시면서 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혹시 이제 끝나는 시간에 좀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서 끝나는 시간 이후에 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위협의 고도한 아시죠? 이게 지금 이제 2만 달러짜리의 그 사이드가 4분 2,000km까지 이제 날아오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점점 GPS 제밍에도 효과가 없는 항제밍 내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FPV 드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이게 광섬유와 AI 유도 기능을 가지면서 제밍에도 이 효과가 없어.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에서는 하루에 몇만 대씩 생산합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1일 9,000대. 1일 9,000대 생산해서 전방에 보내는 거예요. 후방에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전방에 있는 우리 오사단 그쪽에 몇 대 정도 날라올 것 같습니까? 북한. 상상을 할 수 없겠죠. 그다음 군집 드론.
즉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저비용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이것들이 질적으로 좀 고도화되고 있다. 그래서 방어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방어비를 보면 이것은 이제 가장 좀 상징적인 의미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샤이드가 2만 불인데 이거를 패트리어트로 교전한 사례가 있죠. 우크라이나에서 패트리어트 한 발에 400만 불. 여러분 아시죠? 패트리어트는 두 발 교전합니다. 자동으로 명중률 90%를 보장하려고. 그렇게 되면 1대 400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굉장히 약간 상징적인 수치고요. 교환비를 해석을 했을 때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방어 비용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게 민간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인데 샤이드 한 발을 공격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20배, 28배를 그 비용 대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아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내가 격추를 하더라도 뭔가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오늘 아까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드론 위협은 고도화 중인데 우리는 지금 단순 장비 조작 위주로 하고 있고 군 단독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전술적 운영 중심으로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 중심으로 또한 합동과 민관과 통합해서 통합하는 교육훈련 체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 학교에서 한 되도록 교육훈련 체계의 변화입니다. 이게 24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이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두 번째는 훈련 체계, 세 번째는 훈련 장소. 이 카테고리로 나눈 우리 저 정작부에서 오셨죠? 정작부에서 정작부에서 아까도 오셨었는데 자 이거 잘 보고 좀 학교를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대드론 교육과정. 대드론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다음 생각하시는 거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많이 지금 필요하시나 생각하시나? 맨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이걸 왜 만드냐? 대드론 교육과정 왜 만드냐?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하면 되지. 두 번째, 왜 지금 만드냐? 교육과정이라는 걸 만들려면 그 전년도에 교육 운영위원회를 해야 돼요. 운영위원회를 해야 돼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절차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내년에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방공평가가 왜 대드론에 이렇게 집중하냐? 방공평가는 좀 장사정포나 항공기나 미사일이나 이런 좀 큰 데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어떤 반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만들 때. 그 교관들도 준비가 안 돼 있죠. 갑자기 이제 교육과정을 만들면 교환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걸 작년에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 1월, 2월이었으니까 교관들도 전년에 다 준비해가지고 딱 세팅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해보자. 그때 이 만들었던 배경은 뭐였냐면 미군이 이제 그 포트실이라고 방공학교, 포병학교 같이 있는 화력센터 그 부분에 JCU라고 합동 이제 카운트 UAS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야, 저거 쟤들은 왜 시킬까 저거?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좀 저거 좀 필요하겠다. 대드론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첫 번째. 첫 번째에서 왜 지금 이게 좀 필요하냐? 잘 몰라요 대드론. 대드론을 알려면 또 드론도 알아야 되는데 드론도 잘 몰라. 드론도 모르고 대드론도 몰라. 그래서 방공장교가 잘할 것 같죠? 우리 여기 방공장교 우리 교관도 있는데 교관 어디 계시? 교관. 대드론에 대해서 여기 학교 올 때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군의 현실인 거거든요. 좀 약간 그래 좀 발언 수위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걸 좀 진작 알려줘야지. 아무튼 우리가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사실 변한 게 많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지금 4년 5년째인데 변한 게 별로 없다. 실제 방공장교도 대드론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교육과정이 꼭 필요했다.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때 교육과정 딱 해보니까 그때 당시 해군하고 공군에서 교육생들이 한두 명씩 왔었어요. 어떤 그 중요지역 대드론 체계가 전력화됐잖아요. 우리 한화에서 이제 군에 납품한 중요지역 그 인원들이 중요지역 대드론 체계를 운영하는 인원들인데 또 그거를 통제하는 인원들인데 장비를 받았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장비를 받았는데 운용을 하라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업체에 막 물어봐요. 근데 업체에서 운용하다 갔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육군에 그런 교육 과정이 있다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교육을 좀 받고 이해를 하게 되고 굉장히 도움됐다. 나중에 그런 피드백을 줬는데 여기서 우리 착붙전투에서 강조하는 이 세 가지 원칙, 삼각형. 무기만 주면 안 된다. 싸우는 방법과 편성을 해줘야 된다. 조직 편성을.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작년에 그런 과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야외 훈련이 어려워요. 우리가 야외 훈련 하려면 이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전파 관리소 허락도 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이게 실내 훈련장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육군본부의 예산과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했지만 이거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래서 그걸 좀 당겨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 이제 야외 훈련장인데 그래서 지금 그 전에 그래서 실내에서 시뮬레이터와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교육 체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야외 훈련 그걸 실증에서 검증하는 그런 훈련. 근데 이것이 환류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이게 금년까지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요 부족 요소를 내년에 이제 좀 내년부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요건 이제 작년에 와서 미군 JCO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가서 교육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이제 한 명이 선발이 된 거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그 인원이 이제 비교한 거예요. 임무를 정가지고 비교를 시켰는데 미군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한국군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한 개 과정이에요. 대전은 작전 실무자 과정. 미군은 플래너라고 해서 장교 과정과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운용자 과정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부사관 과정 어떻게 보면 장교 과정이죠. 그래서 장교 과정만 비교를 해보면 기간은 2주하고 3주고요. 교육 대상은 여기는 이제 작전 실무자, 여기는 이제 비슷합니다. 작전 담당 플래너고요. 근데 여기서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전사, 원리, 체계 이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기본 이제 소개 교육하면서 시나리오나 작전 계획 수립 이렇게 좀 전술 쪽 운영 쪽으로 점점 이제 포커싱을 두는 거 이쪽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번외로 이제 AI 도구 같은 것도 활용하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얘들은 지금 뭔가 전술 쪽 운영에 포커싱을 두고 있다. 운영보다는 그런 걸 플래너 과정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반면에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어떤 점이 공통점이냐? 이 교관도 실제 우리 교관이 대화를 해보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포병 계시죠? 포병 있어요. 포병 출신의 교관이 하고 있더라. 포병 출신의 교관이 여기 방공학교, 포병학교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서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지금 대드론 분야는 새로운 분야에서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리고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다. 즉 전문성이 매우 필요한 분야고 이런 부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자격제도나 인사제도도 같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해외 사례를 해가지고 우리는 개념 도약과 확대들이 양쪽으로 확산하고 질적으로 좀 이제 심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육군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합참 국방부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합참 국방부 협조해가지고 합동 교육을 하겠다. 지금 해병대는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군과 군부 중에 일부 운영자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대드론 체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부서에 다 필요하다. 그 누가 교육시킬 것이냐? 자체적으로 교육시키기는 처치가 어렵기 때문에 방공학교에서 시키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민관군 다 필요하다. 민은 교육을 누가 시킬 거냐? 관은 누가 시킬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일단은 최초에는 타 부처 협조를 해서 방공학교에서 해 나가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기본적으로 센터 조직이 필요해서 센터장을 중개하면 6명 이렇게 인원들을 편성을 해서 이제 내년 1월 1일부로 이제 창설될 예정이고 이 인원들이 신속하게 드론과 대드론의 교리들을 빨리빨리 연구해서 이 분야를 최대한 빠른 기간에 업데이트해가 야전을 보내겠다.
지금처럼 이렇게 전후 분석한 결과만 내보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쓸 건데? 아니, 교훈은 있는데 어떻게 쓸 건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가지고 실제 야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는 필요하면은 각 병과학교와 연계해가지고 정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교육으로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육군 내 되도록은 지금 이제 그 필요성은 인정이 돼가지고 지금 실제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육군 되도록 교육 협으로서 사병과 교관들을 소집해서 했다. 첫 번째 하나는 금년도에. 그래서 두 번째는 6대의 모든 이제 진급자 과정, 중령, 대령, 그다음 6대 소령 거기에 모든 과정을 내년부터 반영한다. 이게 이제 금년도에 큰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내년도에부터는 이제 합동군 통합 되도록 교육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건데 이건 합참과 국방부가 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금년도에 이제 합동대 이제 그 학장하고 좀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해병대에서는 발빠르게 어떤 우리 학교의 대드론 센터가 창설되면 해병대를 한 명을 좀 파견을 좀 보내서 함께 좀 참여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의사를 표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관군 통합대도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나중에 민관군이 통합된 그 어떤 연결된 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함께 교육을 받는 과정, 함께 훈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함께 같이 좀 이제 공동의 교육을 받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도 이것도 이제 정부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또 우리 뭐 조상원 박사님도 그런 분야에 관해서 굉장히 또 지원을 해주시고 이런 분야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훈련은 이제 이렇게 LVC 체계로 디지털 트윈 기반의 LVC 체계로 가는데 이 시뮬레이터와 이 시뮬레이션 부분은 AX 스프린트 사업으로 내년도면 좀 구축이 됩니다. 내년 구축이 되고 이 라이브 이제 근데 이거의 핵심은 결국 라이브잖아요. 라이브 데이터가 결국은 이 V와 C 쪽으로 환류가 돼야 돼. 이게 보다 실전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나 아니면 훈련 체계가 되니까 그래서 이 분야를 하려면 어떤 육군본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이게 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육군본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시길 기대하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도출할 과제들 도토 MLPF의 그런 그 구조로 해가지고 도출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전력 그리고 우리가 훈련, 조직, 교관교육 이런 분야들을 우리 학교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6년도에 우리가 해왔던 노력이고 이거를 27년, 28년까지 해서 결국 육군을 선도하는 것을 넘어서 해공군과 그다음 민관군 통합 분야에 있어서 육군 방공학교가 좀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런 좀 계획을 가지고 이런 분야를 거점으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만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좀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육군 방공학교에서 좀 먼저 좀 시작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결론입니다. 지금 이제 되도록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필수다. 그다음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는 그런 어떤 체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혼자 할 수 없다. 군 혼자 할 수 없다. 민관군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고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되도록 센터를 빨리 지금 정작부에서 인원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 안 주면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 금년도 후반기에 우리 학교에서 학교 인원 가지고 해보겠다. 다른 곳에 좀 전략해서라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동 교리, 합동 작전, 합동 훈련 이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육해 공부를 다 나중에는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분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범정부 또 민관군 통합 교육의 거점으로서 준비도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